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뜨겁게 지금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얘기고 네. 저희가 알다시피 이거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오랜 관행과 관례로 국회에서 대법원장은 대법원 그 기관 국정감사를 할 때 그냥 기관장으로서 인사말만 하고 네. 이석을 한 다음에 예. 법원행정처장 이 양반도 대법관을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그동안 삼권 분립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의 예우로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행이고 그렇습니다. 관례인데 네네. 이걸 지금 깨겠다. 네네. 그리고 깨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지금 굉장히 큰 격돌이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아, 나왔군요. 왜냐하면 관행에 따라서도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국감을 받을 때는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네. 이러저러한 얘기한 다음에 자 저는 이석합니다. 그리고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은 14명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이지만 재판을 안 하고 법원 전체 행정을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게는 그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국회가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오랫동안 국가 시스템이 공유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이석을 지금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이석을 했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할 틈을 안 주는 것처럼 지금 뭐 질의를 하겠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겠다라고 강행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했었고 김용민 의원이 조금 전에 민주당을 대표해서 뭐 일단 그 말로서 한번 격돌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예.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 것이냐 여부였고 예. 두 번째는 증인 선서를 할 것이냐 여부였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답변을 할 것이냐 여부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감장을 떠나는 게 관례였잖아요. 예, 예. 그 이석을 언제 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석을 아예 안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네. 일부 보도가 이미 예측했듯이 출석은 한다. 왜냐하면 출석을 이것도 한다. 관행이니까. 아, 네. 출석을 안 하기 시작하면 당장 민주당이나 민주당 측에서 아니 관행을 지킨다면서 왜 출석한다는 관행도 안 지켜? 라는 일종의 또 삿발을 내줄 수 있지 않냐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출석은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인 선서라든지 증언대에 쓰는 거는 안 한다는 방침이었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원래 해왔던 대로 대법원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니까 기관장 자격으로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는 한다. 그리고 이석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세웠던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되 증언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죠. 예년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 그 입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앉아 있는 거고 아직 이석을 못한 상태이고 이석을 못한 상태로 민주당이 지금 이석할 틈을 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또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것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무소속 의원들도 또 뭐 최혁진 무소속 의원 저 양반도 사실상 민주당과 그 괴를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네. 최혁진 의원은 이제 조희대 한덕수 회동서를 서영교 의원에게 뭐 전파를 했다는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그 의원이죠. 그 의원입니다. 의원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이석을 하지 않은 상태고 아마도 민주당은 계속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종의 증인처럼 국감 증언대 세워서 질의를 하려고 할 텐데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는 못 씁니다. 그런데 못 쓰겠습니다. 저는 나가렵니다. 그 얘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 오전 정도에는 이런 상황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계속 맡고 아마 또 대법원장이 저 그래도 나갈 거예요. 하면서 막 또 막 우격다짐으로 나가는 모습을 하기도 좀 모양새가 불성사나오니 이렇게 막 격돌이 이어지면 일단 앉아 있다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전 정도 뭐 어차피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는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게 정말 지지부진 좀 끌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대법원장 출석 증언대 서지 않았고 이석 아직 못했고 거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됐던 어떤 국회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장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의원이나 또는 증인들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나가라
나가라라고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겠다는 사람을 못 나가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가 됐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나왔다가 자신의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 여부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령 국회에서 거기에 있는 현장 직원들을 불러서 못 나가게 문을 닫고 양팔을 붙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법상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정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재판이 잘 진행이 됐느냐 아니냐 이건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정감사의 대상은 사법행정 판사들의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는 사법제도에 대한 행정적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예산은 제대로 잘 썼느냐 이런 것들 사법행정 이건 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4명 그리고 직위원 판사 이런 분들이 우리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사법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간다. 지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는 퇴장을 명할 수는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이. 네. 그러나 퇴장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혹시 애석에 나서 이석을 시도하는데 저 사람 잡으세요. 양쪽 팔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지시할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뭐 그 위원장이 그 법사위원장이 됐든 각 상임위원장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근거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근데 추미애 위원장 한 얘기가 속보로 전해지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속보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네. 이런 증언 감정에 관련된 동행명령법 증인이 아니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조금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다더라도 증인으로 간주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뭐 고발한 다음에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기소나 이런 판결로 이어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작년 국감에서도 27장의 그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는데 집행돼서 증인이 또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동행명령장이 작년 국감에서도 27번이나 발부가 됐었군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집행되거나 뭐 그래서 강제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가 없다는 거 이런 보도로 봐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네. 그 또 정치적인 그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왜 저렇게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강제로 증언대에 세우려고 그러지? 그럼 곧 이어지는 질문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지적합니다만 저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받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내란 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 관련된 재판을 어떻게든 팔비틀기해서 빨리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사형 선고 빨리빨리 내놔. 왜 안 내놔? 이렇게 막 강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라디오를 쭉 모니터를 예.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아주 크게 떠들고는 있는데 예.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으면 똑부러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검토하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치는데 동행명령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똑부러진 얘기를 못 하는 걸로 봐서 동행명령장 자체적으로 그게 강제력이 없거든요. 그냥 동행명령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부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동행명령장 나 이거 무시하겠어. 하면 어찌나 방법이 없고 예. 그다음에 국회 모독죄로 고발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래 가지고 뭐 징역이 몇 년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협박이고 위협일 뿐 맞습니다. 사실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수 있다. 아니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물론 뭐 대법원장을 그렇게 고발하고 해서 뭐 그게 어떤 형사적인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뭐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서도 보도 지금 경찰의 수사라는 것이 너무 진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제대로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막 했다고 무리한 수사 때문에 뭐 오히려 역풍이 불었듯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이 어떻게 집행돼야 되고 법률이 어떻게 유죄 무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대법관입니다. 맞습니다. 그 대법관 중에 최고 대법관이 대법원장입니다. 네. 그 대법원장이 이 국회 그 일테면 그 전에 청문회 나와라 이번에도 증언대에 서서 국감에서 증인이 됐든 뭐 참고인이 됐든 증언해라. 우리의 질의를 받아라 그럴 때 다 판단을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우리 쭉 법률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나아가 안 하는 게 적절하다. 네. 라는 판단을 이미 다 선 상태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저렇게 뭐 좀 강박을 하거나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크게 바뀔 것으로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동행명령죄나 국회 모독죄 고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단계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죠. 소위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우파 보수 진영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중도적인 사람들도 저건 좀 너무 무리하네. 민주당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무죄 받으려는 거구나. 빨리빨리 무죄 받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이 겁나서 그러나?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사형 받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 뭐 저렇게까지 미친 듯이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라는 의혹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예측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중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또 강성 의원들은 네. 정청래, 추미애 이런 강성 네. 위원장들은 야 법률에 그렇게 안 되겠다고?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주지 뭐. 그렇게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옛날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요새 법률을 갖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네. 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네. 미디어자 점 하나 딱 찍어서 예. 방통위원장을 그냥 옷 벗고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임기를 보장 안 시켜줬죠. 예. 유인 설법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당인데. 그러니까. 예. 그래 옛날에 실세가 고위 공무원이 한테 배째라고요? 배를 째드리죠. 그럼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지만 그 얘기처럼 법률 안 된다고? 법률 만들어 주지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걸 뭐 강제하는 법을 또 만들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면 국민들 보기에 더더군다나 야, 이 사람들 자기들한테 뭐 좀 잘해보라고 칼을 줘줘 저 칼로 온갖 군대를 다 찌르고 다니는구나. 온갖 정말 유혈이 난자하게 만드는구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돼? 라는 반감이 분명히 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예상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전대미문의 희한한 사건 하나가 오늘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폭로가 됐습니다. 저도 이 시사평론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맞는지 이게 우리나라 법사위가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희한한 사건 하나가 폭로가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 A4 용지로 88장, 두툼한 서면 답변서 90장에 달하는 그 서면 답변서를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그 법사위원들만 나눠서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비공개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진짜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데? 나 정말 이거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말이죠. 정말 그 무슨 광고 문구나 이런 데 보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네네네. 네. 영화라든지 무슨 작품 같은 거 광고할 때 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네. 그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거기 혹해서 네. 혹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문카피잖아요. 네. 야 진짜 머리를 정말 뒤통수를 깜빡 때리는 정말 가서 보면서 입이 벌어져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네. 이런 상황에말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아닌가요? 아니 참, 나 이런 경우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쪽 11명이고 이쪽 11명인데 이쪽한테는 야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규칙이 여기는 있어. 그리고 심판진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 또는 뭐 감독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상대편 선수한테는 절대 가르쳐주지 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축구로 예를 드셨으니까 자 너희는 축구화 신고 뛰어. 너희는 축구화 못 신어. 너희는 양말도 못 신어. 맨발로 네, 뛰어. 네, 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희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스코어보드 같은 거 심판이 신호는 걸 보면 안 되니까 눈에다 안대를 해. 눈에 안대하고 이쪽 선수들만 축구화 신고 정상적으로 뛰어. 자 네. 축구 시작 하면 한쪽은 축구화도 못 신고 맨발로 뛰면서 안대를 쓴 축구 선수와 한쪽은 축구화 신고 정상적으로 다 보면서 그리고 감독의 지시와 심판의 신호를 다 보면서 뛰는 축구팀하고 이게 축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가장 따끈따끈한 그 핵심적인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떤 답변을 할 것이냐 이 여부인데 그렇죠. 그 답변이 이미 서면으로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처음 아는 일이거니와 처음 아는 일인데 예. 그걸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꽁꽁 감추고 예. 자기들끼리만 돌려봤다는 사실. 참 아니 이런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한쪽에 있는 운동장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상대편 선수한테는 다 안대를 안대를 해가지고 끼고 앞을 예. 못 보게 하고 축구화도 안 주고. 안 주고 그러고 자 공 주고 자 지금부터 90분 동안 상대편 골대다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거다. 이게 축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정 자료 전자 유통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인데 예. 그런 방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88쪽에 이르는 서면 답변서를 이제 국회에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범여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SNS 대화방을 통해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미애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대법원장에 출석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중이다. 만약 서면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의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내일 법사위 감사 시작 전까지는 필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 라면서 함구령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법원 뭐 이쪽 관계자 쪽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 그 피감 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그 네. 답변 자료처럼 의정 자료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정 자료는 해당 상임위원 전체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네. 추미애 위원장이 이 답변서는 비공개로 설정해서 임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법원에 자 우리한테도 하나 그럼 보내주세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게 추미애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조국 혁신당하고 여당 의원들끼리만 돌려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런데도 이거 답변을 비공개로 설정해서 보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위원장 측 얘기가 뭐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료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 애초 모든 자료 요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리고 함구령이라는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함구령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국감 시작하기 전에 외부로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대법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차원이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대법원장이 성실히 서면 답변을 하면 15일 국감과 현장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명백하게 삼권 분립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 관리상 위원장실로 온 모든 답변 자료는 당연히 모든 의원에게 공개했다. 이런 경우는 전대미문이다. 참 전대미문. 전대미문 맞겠죠. 나경원 네. 의원이 거기서 제일 고참 5선의 네. 최고참 의원이니까 예. 전대미문일 겁니다. 아, 근데 정말 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예. 물론 이분이 좀 내년에 경기도지사에 대한 큰 꿈이 있는 것 같고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하려면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근데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내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공천이 살짝 당선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현재로서는 그런 관측이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오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추미애 위원장의 그 별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추다라크. 추다르크뿐 아니라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어머니야. 보수의 대모다. 그러니까 추미애 잘한다. 보수 쪽에서 오히려 박수를 치고 아니 있다. 사실 이 정도 선을 넘으면 네. 아니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라고 화를 내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대모님 이번에 또 뭘 선물을 주시려고 저렇게 한때는 드루킹 선물을 주시더니 사실 그래서 김경수 전 도지사가 추미애 의원 때문에 날아갔던 거고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소추도 또 추미애라는 사람이 같이 버튼을 눌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전국적 스타로 만들어준 것도 추미애 결국 법무장관이었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려준 것도 해도 특등공신이 추미애라는 네. 말이 있고 한동훈이라는 또 다른 거물 정치인을 탄생시킨 것도 역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자꾸만 높아진다. 저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단고 미시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도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단적으로 축구하면서 한쪽에 안대를 씌우고 공 주고 뛰라고 하는 심판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에 저 시선을 따뜻하게 해줄까요? 저는 그러면 아닐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 88장을 딱 숨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독고다이 이거 우리가 독고다이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내심 부글부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미 대통령실은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뭐 왜냐하면 뭐 그 전에 대통령이 더군다나 뉴욕 그 가서 순방하고 거기서 중요한 연설도 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결정적으로 여기서 국회에서 그 무슨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대통령의 이 측근들이 잘못하고 있다 외교안보 비판하는 그 세미나 연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정말 그 이 양질 전환에 물이 정말 끓어오르는 비등점을 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점수를 저는 대통령이 딸 점수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나름 국민 전체에 대한 점수 따기를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가 깎아먹고 있다. 그 지적은 꽤 많잖아요. 그건 여야를 넘어서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라고 공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인데 그 비등점을 넘었고 그 연장선상에 저 봐 정청래 대표도 저러고 추미애 위원장도 지금 둘 다 대통령 할 꿈 도지사 할 꿈에 도대체 이 국정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신경 안 쓰네라는 반발심이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거라고 저도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동정에 관한 뉴스 이게 이제 핵심이 돼야 되는데 추미애 법사위에서 나오는 뉴스가 그것을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덮어버리고 있죠. 그게 제일 못마땅하겠죠. 못마땅하죠. 예. 아니 미국 갔을 때도 당의 뉴스가 다 덮어서 대통령이 한 뉴스를 빛이 발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르는 얘기 때문에 오늘 또 뭐 도와 각 뉴스가 덮일 거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대미문의 사건 그 대법원장이 낸 답변 자료를 야당에는 안 보여주고 우리끼리만 쑥쑥 돌려보면서 이거 갖고 우리가 준비한다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겹치면 저는 이거는 전체 여권 전체 점수를 결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계속 갉아먹을 것이다. 왜 추미애라는 정치는 왜 그럴까? 본인이 손을 대서 그 윤석열과 한동훈을 키워줬고 본인이 손을 대서 그야말로 저 김경수라는 사람을 한번 나락으로 보냈었고 본인이 손을 대서 본인이 속한 진영에 늘 실점을 그냥 실점 정도가 아니죠. 그냥 탈탈 털어먹는 K어패를 불러일으켰던 그 외 경험과 전례를 떠올리지 못할까? 아무튼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그 활약을 기대하는 이제 보수 진영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이 계실 텐데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오늘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법사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4개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늘 이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내일은 2군데 모레는 또 1군데 그리고 뭐 글피 계속 이번 주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조금만 짚어보도록 하죠. 뭐가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핵심 이슈 근데 일단 우리한테 와닿는 핵심 이슈는 아마 이런 정도의 그 신문 제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뽑았어요. 조의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아하. 왜냐 말씀하신 오늘이 국정감사 시작되는 날인데 마침 오늘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속보를 전해드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과 증언과 뭐 증언대 선언회를 둘러싸고 지금 이미 격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11월 6일이 국감 마지막 날인데요. 네. 그날은 대통령실 국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대통령실은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네. 운영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거기만 단독으로 소속된 게 아니라 다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겸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이 다 열린 다음에 해야 그 국회의원들이 원래 소속위원회에 갔다가 이제 운영위원회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 날 대통령실 국감을 운영위원회가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가 지금 최대 핫 이슈입니까? 현지. 그러니까 애지중지 현지. 애지중지 현지라고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 1부속실장 출석 여부가 네. 마지막 날에 또 어마어마한 격돌의 쟁점이 될 거니까 네.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두고 격돌 예고. 자, 예고한 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좀 쟁점들을 짚어드리면 뭐 여러분 뭐 다 짐작하실 텐데 한미 관세 협상 네. 교착에 관련된 거를 외통위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데서 다룰 거고요. 네. 오늘 정치면들은 다 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또 사회면 기사로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 뭐 사망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지만 경제면에선 집값 이렇게 아무래도 계속 오르겠다. 네. 그 얘기 서울 집값은 도저히 안 잡히겠다. 네. 그런 기사들이 계속 이번 실리고 있습니다. 주에 이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고 또 나온다. 하는데 그렇죠. 나와 본들 안 잡힐 것 집값은 같다. 못 잡을 예. 것이다.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얘기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쟁점 네. 뜨겁게 다뤄질 거고요. 또 민생회복 쿠폰 관련된 것도 기재위에서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내일 열릴 과기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소위 과방입니다. 네. 과방에선 불과 우리가 지금 잠깐 기억에서 좀 사라진 것 같지만 불과 한 요 추석 연휴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이진숙. 그렇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가 네. 구속 적부심에서 체포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네. 그러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몸값만 부쩍 올려졌다고 하는 경찰의 그 수사 과정 네. 이것도 그 체포 과정 예. 큰 쟁점 되겠죠. 예. 또 행안위에서는 뭐가 다뤄질까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소위 사실 그게 제일 큰 이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그 와중에 대통령은 예능을 찍었다. 네. 예능을 찍었다.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찍었다. 부탁해. 이게 맞물려서 도대체 이게 좀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돼서 국가가 정말 휘청휘청할 그 국무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책임과 중압감 때문인지. 맞습니다. 그 사건도 이 사태도 행안위에서 다뤄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원래는 대법원 국감을 하루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국회에서 하면 대법원장은 와서 인사만 하고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인사 예산 뭐 정책 뭐 이런 것에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순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오늘 말 안 들으면은 15일 날 한 번 더 한다. 이번에 현장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한다. 현장 국감한다. 현장 갔는데 대법원장 안 나올 거야? 나올 거 아니야. 네. 안 모르니까 쳐들어간다. 그게 지금 15일 내일 모레 현장 검증이 한 번 더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행안위에서도 당연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이런 게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지금 말씀드린 게 아마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일 텐데 결국은 그래도 조희대로 시작해 이진숙을 거쳐 그다음에 국가전산망과 냉부에 이런 걸 거쳐서 김현지로 끝나는 그런 국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하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군 면장. 예. 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그렇죠. 사건. 그 사건. 네, 예. 그 사건도 아마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그것도 아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 아이템은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아이템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예. 크게 다룰 거라서 아마 제가 그 얘기를 국감에서 다뤄진다는 얘기를 그냥 깜빡한 것 같은데 예. 너무나 당연히 이 너무나 사건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시점이 이 양평군 면장입니다. 57살. 그 얘기하기 전에 네, 하나만 그러시죠. 짚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실장으로 끝나는 국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재밌는 그 문답이 하나 치고받은 게 있었어요. 예.
김현지 지금 실장 불러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계속 그 예. 여론이 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니 여론 최소한 부르자는 건 국민의힘이고 여론 최소한 김현지가 뭔데? 김현지가 누군데? 네.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꽁꽁 못 싸매서 안달이야라는 예. 여론의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와중에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보임될 때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오. 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럴 거면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지라고 하는 이걸 보도한 기사에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아 베스트로 꼽힌 이제 댓글. 가장 인기가 높고 가장 하여튼 예. 요 댓글 잘 달았다. 예. 그 댓글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예. 댓글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잘 안 해 동급인 거. 그러니까 김현지와 김건희가 동급이다. 를 김병기 집권당 원내대표가 자인한 거 아니냐? 당신들이 맨날 V0다 국정을 사실상 쥐락펴락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김건희 여사 아니었냐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오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빗대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라고 하니까 다시 또 되치기로 댓글이 뭐라고 하시냐. 잘 안 해 동급인 거. 그러면 그렇게 V0라는 김건희 여사와 지금 얘기하는 현재 논란이 되는 김현지 실장이 동급이라는 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 안 해. 라고, 본인이 그걸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메. 저는 거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댓글 재밌어서 그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한 말을 이렇게 되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우리 같은 진행자가 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들이 한 번씩 올리는 게 그러니까요. 참 압권이에요. 압권입니다, 예. 진짜. 잘 안해 동급인 거. 잘 안 해 동급인가. 그렇죠. 국정감사디 이석 마무리 말씀 때 그러니까 늘 저 국감 때는 처음에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맨 마지막에 서 이제 인사말 하는 거가 관리였는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 예상드렸던 것처럼 요 점심 시간 요 상황 끝나면서 이석을 했고 아마 이제 마지막 저 자리 때 그냥 관리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들께 우리 장 실장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있었던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됐던 것이 이제 법사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법사위 상황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들께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그 법사위에서 원래 관행은 국정감사가 오면 대법원장은 잠깐 들어와서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대법관이면서 법원행정처장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응답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자리 떠나지 말고 있어. 그래서 대법원장이 과연 출석을 아예 안 하지 않을까? 네. 출석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인사말을 하고 과연 이석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이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했고 네. 간단한 인사말은 했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여야 의원들 사이에 강한 격돌이 붙어서 아주 험한 얘기들이 오고 갔고 네. 그 이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가서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와중에 결국 뭐 격리도 부르고 하는 좀 천국이 벌어진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앉힌 상태에서 질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증인 선설한다라든지 증언대에 적극적으로 서서 응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법사위 자체가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증인 자격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라고 또 했다면서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 선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없었던 거를 민주당도 자인을 한 셈이 됐고 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장이 답변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보이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만 앉은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늘을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국 지금 아마 점심 시간을 맞아서 그 이제 회의가 일단 정회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을 현재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시각에는 이제 천대엽 예. 법원 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답변은 하고, 원래 예, 하고 원래 그 관행대로 네. 관례대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네. 대법관이죠. 아마 지금 답변을 계속하는 거라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 실장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예.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가장 큰 의혹이 뭐냐면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예. 이 사건은 예. 지금 대법원을 향해서 뭐 이런저런 뭐 질문도 뭐 소나기처럼 던지고 있고 뭐 의혹 제기도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 아니
우리 둘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며요. 예. 그런데 우리 둘이 우리 그런 일 없어 했다면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 제시는 서영교하고 부승찬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증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얘기에 처음 나왔던 그 뭐 무슨 열린공감 TV니 이런 데 사람을 하다못해 증인이라도 부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물어보든지 그거는 애치당초 부르지도 않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도 안 내밀면서 아니 사인회동이 있었든 없었든 대법원장한테는 우리 질문할 거야. 대법원장은 답변 해야 돼. 안 하면 우리가 막 동행 명령 시킬 거야. 저는 이 정도면 민주당이 정말 강짜를 부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 증인석에 서야 될 사람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예. 제보자라고 하는 그 엑스맨, 예. 그다음에 열린공감 TV의 그 대표, 예. 그다음에 서영교, 예. 부승찬, 예. 그다음에 최혁진 예. 이렇게 5명이 증인대에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늘 국감 현장은 흘러갔다. 그 부분이 참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야 정말 무슨 쪽수가 깡패냐. 국회의원 한번 저렇게 의석수를 차지하고 나면 그전에는 관행과 관례와 최소한이 지켜야 될 선을 존중하면서 여야가 이렇게 같이 정치란 걸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구나. 참 정말 뭐가 깡패란 말이 옛날에 좀 속된 말로 있었는데 정말 이제 의석수가 깡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예. 그래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 감출 테면 감춰라. 용평 경찰서 그래 양평. 그 양평 경찰서 예, 예. 용평 죄송합니다. 양평 경찰서 그 공무원의 유서 감출 테면 감춰라.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커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실점만 하고 다 공개하게 될 것이다. 네. 쓸데없는 실점과 쓸데없는 부상만 입고 이런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항상 하는 거 있죠? 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가 저희 유튜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신 분 좋아요 누르시면 이 오늘 얘기들을 공감하신 분들이 더 많은 분과 이거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일보 유튜브를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좋아요가 좋아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쟁하고 애들 저희는